냉장고가 만능 보관 장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음식의 맛과 영양을 망가뜨리는 식품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선함을 위해 어떤 식품이든 냉장고에 꼼꼼히 넣어두시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죠. 상한 음식을 모르고 드시다가 탈이 나거나 비싸게 산 신선한 재료가 냉장고 안에서 제맛을 잃어버리는 경험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살림의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가 필요 없는,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9가지 흔한 식품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매일 드시는 음식을 통해 더욱 활기찬 삶을 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냉장고 안은 상극인 식품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빨간 보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의 숙성 과정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토마토가 가진 고유의 향긋한 풍미를 앗아가 버립니다. 토마토는 원래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며 스스로 숙성되는 과일 채소인데요.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는 이 숙성 요소의 활동을 방해해서 토마토의 세포벽을 손상시키고 마치 모래처럼 푸석푸석한 식감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갓 수확한 토마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맹물 같은 맛만 남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께서는 예전에 밭에서 갓 따온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던 진한 향과 달콤한 과즙을 기억하실 텐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토마토는 그 맛과는 거리가 멀죠. 토마토는 햇볕 아래에서 숙성될 때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더욱 풍부해지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 리코펜 생성 또한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마토는 꼭 상온에 보관해 주세요.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줄기가 달렸던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잘 익은 토마토는 며칠 안에 빨리 드시는 게 좋고, 만약 너무 많이 익었다면 그때는 갈아서 소스나 주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 제대로 보관해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자고요. 다음으로 냉장고를 피해야 할 식품은 바로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구황작물 감자입니다. 감자 역시 냉장고에 넣으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예요. 감자를 냉장고 같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감자 속에 있는 전분 성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분으로 변한 감자는 나중에 고온에서 요리할 때, 예를 들어 감자튀김을 하거나 바삭하게 감자전을 부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물질은 고온에서 탄수화물과 특정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생기는 것인데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냉장 보관된 감자는 식감도 변합니다. 쫀득하거나 포슬포슬해야 할 감자가 푸석하고 거친 식감으로 변하고 단맛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감자 본연의 맛을 잃게 됩니다. 마치 찐고구마처럼 지나치게 단맛이 돌아서 칼칼한 감자조림이나 시원한 감자국에 넣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맛이 나기도 하죠. 감자를 가장 좋게 보관하는 방법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같은 곳이 좋겠죠? 종이봉투나 구멍이 뚫린 바구니에 담아두면 습기가 차지 않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자는 양파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싹을 더 빨리 돋게 만들어서 감자가 상하는 속도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싹이 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하는 것도 잘 아시죠? 이제 우리 감자, 냉장고가 아닌 제대로 된 곳에서 신선하게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냉장고와 멀리해야 할 식품은 바로 매콤한 요리부터 국물 요리까지 어디든 두루 쓰이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아린맛과 단맛으로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이 양파 또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가 차서 양파가 물러지기 쉽고 곰팡이가 피거나 싹이 돋아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냉장고 안의 습한 환경은 양파의 바깥 껍질을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안쪽까지 무르게 해서 양파의 신선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양파 특유의 강한 냄새가 냉장고 안 다른 식품들에게 고스란히 배어들어서 다른 음식들까지 양파 냄새가 나게 만들 수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양파 냄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망에 담아 걸어두거나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마찬가지로 햇볕은 피하고 다른 채소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양파와 감자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꼭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양파를 썰어서 사용하고 남았다면 그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맞지만 통양파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냉장고에 넣던 토마토, 감자, 양파만 제대로 보관해도 음식 맛이 확 달라지고 건강에도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다음 식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이것이죠. 마늘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마늘은 거의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이 마늘 역시 냉장고에 통째로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두면 차가운 기온 때문에 싹이 나기 쉬워지고 껍질은 물러지며 심지어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마늘은 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이 약해지고 쫀득한 식감 대신 고무처럼 질겨지기도 해요. 신선한 마늘을 다져서 김치 양념에 넣거나 삼겹살 구울 때 같이 구워 먹는 그 맛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오래 두어 푸석해지거나 싹이 난 마늘은 그런 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마늘 싹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은 없지만 싹이 나면 마늘이 가진 영양분과 맛이 싹으로 집중되어 마늘 본연의 맛과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그물망 같은 곳에 담아 걸어두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마늘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통마늘은 그대로 실온에 보관하고 오래 두고 먹을 마늘은 껍질을 까서 다진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 신선한 마늘을 요리에 활용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냉장고 금지 식품은 바로 빵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빵,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빵 속의 전분 분자가 수분을 잃으면서 빠르게 노화되어 푸석하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것을 전분 노화라고 하는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이 현상을 촉진시켜 빵을 갓 구웠을 때보다 훨씬 빨리 맛없게 만듭니다. 상온에 보관한 빵보다 냉장고에 넣은 빵이 훨씬 더 빨리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과 촉촉함을 잃은 빵은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단팥빵이나 소보로빵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딱딱해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빵은 구매 후 2, 3일 내에 먹을 것이라면 실온에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조해지지 않도록 빵 봉투를 잘 닫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고보다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누어 랩으로 단단히 싸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후 지퍼백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갓 구운 듯 부드러운 빵을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빵은 신선할 때가 가장 맛있으니 냉장고의 차가운 습기로부터 빵의 촉촉함을 꼭 지켜주세요. 여섯 번째 식품은 바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나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이에요. 커피는 주변의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 냄새, 반찬 냄새 등을 그대로 빨아들여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을 잃게 만듭니다. 아침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냉장고에 보관한 커피는 기대했던 향긋함 대신 이상한 잡내가 섞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습기에 매우 취약해요.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로 인해 커피에 습기가 닿게 되고 이는 커피의 풍미를 떨어뜨리고 곰팡이가 생길 위험까지 높입니다. 원두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커피 맛이 밍밍해지거나 신맛이 강해지는 등 변질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산패를 막고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대량으로 구매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그때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이때도 반드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동했던 커피는 한 번 꺼내면 다시 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 이슬이 맺히고 맛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까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식품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식품은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일곱 번째 식품은 바로 달콤한 꿀입니다. 꿀은 천연 방부제라고 불릴 만큼 자체적으로 살균력이 뛰어나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는 식품이에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꿀이 가진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꿀을 설탕처럼 결정화시켜 딱딱하게 만들고 덩어리가 지게 합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꿀은 숟가락으로 뜨기도 어렵고 따뜻한 차에 넣거나 요리에 활용하기도 매우 불편해지죠. 투명하고 윤기 나는 꿀을 생각했다가 냉장고에서 꺼낸 하얗게 굳은 꿀을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결정화된 꿀은 맛이나 영양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꿀의 편리함과 시각적인 만족감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꿀은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밀폐된 용기에 담아 실온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꿀이 굳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용기째 따뜻한 물에 담가두면 서서히 다시 녹아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꿀은 우리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이니 냉장고에 넣지 말고 가장 맛있고 편리한 상태로 보관하여 즐겨주세요. 여덟 번째 냉장고 금지 식품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색깔과 식감, 맛까지 모두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바나나는 아열대성 과일로 차가운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바나나의 숙성 과정이 멈추게 되고 껍질은 빠르게 검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껍질만 검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 속 과육도 물러지고 맛 또한 밍밍해지거나 떫은 맛이 나기도 해요. 잘 익은 바나나의 부드러운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직 초록색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절대 더 이상 익지 않고 그 상태로 검게 변하고 상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바나나는 든든한 간식이자 건강한 변비 예방 식품으로 즐겨 드시잖아요. 바나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면 바닥에 닿아 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버릴까 걱정된다면 하나씩 분리하여 바나나 끝부분을 맵으로 싸두면 숙성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완전히 익은 후에는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 며칠 더 보관할 수 있지만 껍질은 계속 검게 변할 거예요. 그래도 속은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본연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기기 위해선 냉장고보다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아홉 번째 냉장고 금지 식품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샐러드나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 또한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낮은 온도에서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두면 기름이 뿌옇게 흐려지고 알갱이처럼 덩어리가 지면서 응고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올리브 오일은 다시 상온에 두면 녹긴 하지만 한번 굳어졌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 올리브 오일이 가진 섬세한 풍미와 질감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처럼 섬세한 향을 가진 오일은 맛과 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어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쓰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올리브 오일은 그 특성이 다릅니다. 올리브 오일은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처럼 뜨거운 곳은 피하고 밀폐된 병에 담아두면 산패를 막고 오랫동안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찬장이나 식료품 저장고가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올리브 오일, 제대로 보관해서 그 좋은 성분과 맛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9가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는 맛을 잃고, 감자와 양파, 마늘은 상하거나 싹이 나고, 빵은 금방 굳고, 커피는 향을 잃으며, 꿀은 굳어버리고, 바나나는 익지 않고 까맣게 변하며, 올리브 오일은 굳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 외에도 바질 같은 허브류, 토마토 케첩 같은 소스류도 개봉 후 짧은 기간 내에 드실 거라면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냉장고가 모든 식품을 위한 맞는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제 냉장고 안의 식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 보관은 음식의 맛과 영양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갑까지 지켜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은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멋진 인생을 살아요.